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게 된 배경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시만 해도 이런 자동차 교통체계 위주로 인해서 생겨난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8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조 원을 그대로 둔다면 저희가 2030년 내다보면 약 3배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자동차 이용에 따른 그런 환경 비용, 환경 오염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됐던 거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사실 서울이 이미 2004년도에 대중교통체 개편을 하면서 아주 잘 갖춰진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중교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중심에서, 즉 개인 수용자 중심에서 어떤 보행자, 그 다음에 이런 대중교통 중심 가더라도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미 서울시에는 약 400km 이상의 어떤 철도, 도시철도망 구축을 하고 있고 10,000대 가량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신감의 발로에서부터 이제 자동차 없는 도시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여건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여건 변화 중에서 하나가 사실 최근에 재정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이제 교통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인프라가 많이 소요가 되는 자동차 위주 교통 체계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또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생겨난 거죠. 사실 그동안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들 중심으로 펼쳤지만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간의 약 20% 공간을 도로에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20% 공간을 자동차 타는 사람들만 가질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나눠보자, 그런 시민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이렇게 자동차 교통 체계를 탈피해서 새로운 체계로 한번 나가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행이나 사이클링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쉽게 해서 무동력 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이, 그러니까 연료를 태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환경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고미래 도시, 사실 싱가포르 상당히 고미래 도시이기 때문에 과연 고미래 도시에서 이게 왜 정말 중요한지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보행과 자전거를 통해서 수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고요. 그렇지만 이런 보행과 자전거가 사실 모든 통행을 이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거리 통행,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단거리 통행은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는 게 하나의 저희가 생각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단거리 통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략 보행과 자전거를 커버할 수 있는 약 3km 정도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의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3km 이내의 통행에 대해서 약 60% 정도는 다행스럽게도 보행과 자전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60%가 보행 자전거로 되지만 나머지 40%는 단거리 통행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는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동력 교통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40%라는 거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고요. 사실 3km 이내 통행인데 40%의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 에너지를 쓰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건 하나의 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km 이내에 동력을 써서 하는 그런 통행을 무동력인 보행과 자전거로 바꿔야지만 정말 서울이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교통체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보행과 자전거 교통을 3km 이내의 단거리 통행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잡아보자라는 게 이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은 정말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하는 방법 중에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게 버스에 차량을 하고 많은 노선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철도 건설을 추가하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대중교통을 타러 버스 정류장까지 가거나 지하철역까지 가거나 결국은 보행을 해서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 내려서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결국은 뭐 보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보행과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와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미래 도시에서 저희가 쉽게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그런 많은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보행이나 그리고 자전거, 통행 같은 그런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 그 통행의 마지막과 처음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행과 자전거는 고미래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는 특히 고미래 도시에서 많은 사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공간이죠. 그래서 고미래 도시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라는 자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원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서울의 시내 서울 면적의 20% 공간을 도로에 내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라도 다시 찾아와서 그 공간을 그 다른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보행과 자전거가 정말 이제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보행과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 첫 번째 논리 보행과 그런 그 자전거를 통해서 그 단거리 통행을 처리할 수 있으면 기존에 단거리 통행을 하던 사람 중에서 이미 차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아마 차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주차 공간을 저희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 정말 고미래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말 저희 많은 부분을 둘러봐도 많은 도시에서 저희가 차의 주차를 위해서 할당한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수요를 줄일 수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소중한 그 토지라는 그런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과 자전거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계천이 이제 말씀하신 데 정말 상징적인 사업이고요. 아마 근데 이미 10년 전에 이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청계천의 사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까지 같이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같이 이제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연히 이런 교통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규모의 교통 시설을 이제 없앤다라는 것은 결국은 교통 문제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그런 교통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불편을 겪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누가 과연 그 기존의 교통 시설을 이용했느냐를 보면 당연히 운전자들이죠. 그럼 당연히 이분들이 반발을 하실 테고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달래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운전자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가 저희가 챌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우회 도로라든지 좀 더 이제 편리한 교통 체계 사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 가장 뭐 이상적인 한데 기존에 차를 이용하던 사람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환시키게끔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챌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뭐 보통 얘기할 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자동차에 정말 의존적인 사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캡티브 라이더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너무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 다만 초이스 라이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수단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승용차를 이제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게끔 이런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캡티브 라이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 또 다른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 뭐 사실 대체도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을 테고 다만 새로운 교통수단을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존의 교통 그 시설 도로 같은 것을 없애는 거는 또 하나 그 중요한 부분 도시에서의 물류에 그 어쩌면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그 도시의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도 저희가 하나의 이런 그 도로와 같은 인프라 철거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데 결국은 보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줌으로써 그 이제 발생되는 기대되는 그런 비용을 이제 조금 깎아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도로 이용자가 에 대한 반발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느냐가 아마 하나 챌린지가 될 것 같고 아마 그거는 뭐 도시의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저희가 답을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이런 인프라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할 테지만 그 인프라 주변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 가령 예를 들어 청계천의 고가도로 같은 경우엔 그 주변에서 그 장사를 했던 분들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새롭게 삶의 어쩌면 뭐 그 삶의 공간이었을 텐데 그 삶의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존의 교통시설 근처에서 삶의 공간을 삼았던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챌린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도 아마 이제 각 도시의 그 운영자, 도시계획가 아니면 도시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이런 그 포괄적인 얘기와 또 어려운 그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해도 되느냐 말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사실 이런 그 말씀드렸던 뭐 청계천이 됐든 뭐 기존의 교통시설이 됐든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없애는 거 과연 그것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의 문제는 한번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도 할 수 있었던 게 그 교통 수요라는 게 사실 계속 증가, 물론 발전하는 시대에는 계속 증가를 하지만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교통 수요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증가율도 둔화되고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시점에서 그런 교통시설을 없애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맞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그 철거에 대한 문제, 교통시설 철거에 대한 문제는 과연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그 인프라에 대한 것, 도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그 차량의 이동을 편리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다만 그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갖다 줬다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차량의 이동이 더 이상 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고 그것을 없애서 그 갖는 이익이 좀 더 많은 사람의 이해와 그 좀 더 많은 사람의 가치와 부합을 한다면 그것들을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시간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맞느냐에 대한 것과 그러한 그 교통 인프라를 이제 없앰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 판단이 된다면 한번 꼭 그 청계천 사업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뭐 싱가포르의 지금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도로를 좀 더 줄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로를 뭐 시간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공간을 시민들에 돌려주는 뭐 그런 방안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